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지 분석 채널 우편번호입니다. 오늘 분석할 아파트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방학 신동아 1단지 아파트입니다. 먼저 아파트 건물 자체에 대해 알아본 다음 교통, 일자리, 학군, 상권, 환경 등에 대한 지역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소득 수준, 인구와 세대수 증감, 지역의 향후 아파트 수요와 공급, 재건축, 교통 호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학 신동아 1단지는 주식회사 신동아 건설이 건설했습니다. 1986년 12월 31일 사용 승인이 나서 올해 만 35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준공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총 30개 동 3,169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고 용적률은 201%입니다. 90년대 이전 아파트 평균 용적률이 192%인 것을 감안하면 201%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주차 공간은 총 1774대로 세대당 0.55대, 대략 두 집당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부동산 지인에서는 주차 공간이 총 4,722대로 세대당 1.49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혹시 거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학 신동아 1단지는 총 8가지 타입의 평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 면적 기준 17평, 21평, 22평, 25평, 29평, 33평, 39평, 44평에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중 29평에 해당하는 97제곱미터가 780세대로 방학 신동아 1단지의 대표 평수입니다. 평면도를 보면 방 2개, 화장실 1개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20평대 복도식 아파트의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최근 5년 동향입니다. 매매가가 지난 20년 8월과 21년 8월에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21년 12월부터 6개월간 횡보한 끝에 최근 하락세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1년간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벌어졌다가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갭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KB부동산 시세 기준 대표 평수인 97제곱미터 29평의 매매가는 평균 5억 9,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거래가 5억 5,700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는 평균 3억 1천만 원입니다. 가장 최근의 거래는 2억 3천과 5천에 각각 2건씩 있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0%입니다. 22년 10월 20일 기준 29평인 97제곱미터의 매물 현황입니다. 매물들 전부 급매로 나와 있으며 최저가 기준 5억에 나온 매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당 1,692만 원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전세가율 50%를 감안할 때 전세끼고 매수할 경우 실투자금 2억 5천만 원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학 신동아 1단지는 반경 700m 이내에는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경 2km 이내에는 1호선, 4호선, 우이신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역들이 있습니다. 차로 10분 내외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2급지 아파트 단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모여있는 서울의 대표 업무지구인 강남, 종로, 여의도까지 대중교통으로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출발 시간은 월요일 오전 7시입니다. 방학 신동아 1단지에서 수유역까지 버스로 14분 소요됩니다. 수유역에서 강남역까지는 44분, 신사역에서 내릴 경우 34분 소요됩니다. 광화문역까지는 26분 걸리며 여의도역까지는 39분 소요됩니다. 방학 신동아 1단지는 서울의 대표 업무지구인 강남, 종로, 여의도까지 모두 1시간 이내에 당도할 수 있는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학군입니다. 방학 신동아 1단지는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화입니다. 중학교는 대표적으로 신방학중학교와 선덕중학교 두 군데가 있고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선덕중학교의 경우 국영수 평균 학업 성취도 점수가
91.1점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서울 전체 평균은 78점, 도봉구 평균은 76.6점입니다. 도봉구 소재지 중학교들 중 학업 성취도 기준 선덕중학교는 2위, 신방학중학교는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진학률은 선덕중학교의 경우 과학고 1명, 외고 8명, 총 9명으로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남고인 선덕고와 여고인 정의여자고가 있습니다. 통학거리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선덕고는 국영수 평균 학업 성취도 점수가 97.8점으로 도봉구 소재지 고등학교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은 76.6점이고 도봉구 평균은 75.5점입니다. 정의여자고도 87.2점으로 도봉구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고등학교 모두 대학 진학률도 도봉구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방학 신동아 1단지 주변에는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생활권 내에 롯데백화점 노원점과 홈플러스 방학점, 이마트 창동점이 있습니다. 모두 차로 5에서 10분 거리에 있어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단지 내에 편의점과 슈퍼는 많은 편이고 다수의 치과, 한의원, 내과, 외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 하나은행이 있고 근처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방학 신동아 1단지는 주변에 자연과 녹지가 많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해보면 지역 일대가 전부 일반 주거지역 아니면 자연 녹지로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연공원과 산책로로 단지 남쪽에 위치한 발바닥공원과 단지 북쪽에 시루봉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학 신동아 1단지 매매에 앞서 한 번쯤 참고해봐야 할 기타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봉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자료입니다. 이는 방학 신동아 1단지 거주자들의 통계가 아니라 도봉구 전체 거주자 평균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 주민들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241만 6,354원입니다. 반면 원천징수지 기준으론 다시 말해 도봉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신고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652만 4,554원입니다. 일단 신고 인원도 원천징수지 기준으로는 약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인 11만 7천 명의 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봉구에 일자리가 별로 없으며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도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학 신동아 1단지가 위치한 방학동의 인구와 세대수 변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방학동의 인구는 1,631명 감소했고 세대수도 62세대 줄었습니다. 동네의 연령별 인구 분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아 1단지가 위치한 방학 제3동은 45세에서 69세까지의 연령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비율은 동네 분위기와 주변에 형성되는 상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방학동을 포함한 도봉구 전체의 아파트 수요와 공급 그래프입니다. 2천에 달하는 꾸준한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3년간 방학동에는 입주 예정 물량이 없지만 바로 인근 쌍문동의 경우 소규모의 입주 예정 물량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25년 2월 입주 예정인 창동 다우 아트리체가 평당 분양가 3,323만 원으로 미분양 상태입니다. 방학 신동아 1단지는 86년 준공된 건물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재건축 움직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이는 기사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인근에 현재 진행 중인 교통망 사업이 있습니다.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이어지는 동북선이 26년 완공을 앞두고 현재 공사 중입니다. 신동아 1단지가 직접적인 수혜지는 아니지만 강남까지의 교통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선이 완성될 경우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환승 없이 25분이면 도착 가능하기 때문에 순수 지하철 이용 시간만 계산했을 때 창동역에서 강남구청역까지 4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